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야 합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절박한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2025년 1월 일본을 다시 강타한 강진과 수천 번에 달하는 여진은 일본 열도를 극심한 공포와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재난 속에서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부에서는 일본이 곧 침몰한다는 무서운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러한 혼란 가운데 한 가족은 망설임 없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미야자키현이 고향인 사토 유이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된 이유는 저희 가족이 함께 내린 어려운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25년 1월 13일의 차가운 밤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해요. 매일매일이 평범한 하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일에 저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쉬던 중 제 전화가 갑자기 날카롭게 경고하는 소리와 함께 울렸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발 밑에서 깊고 우르릉거리는 흔들림을 느꼈어요. 집 전체가 마치 거인이 발걸음을 내디딘 듯이 떨렸어요. 저는 믿기 어려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벽, 가구, 심지어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있었고 저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서둘러 방을 나와 거실에 있던 가족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무거운 침묵을 깨시며 여기 다 같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눈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있는 듯 했습니다. 땅은 계속 흔들렸고 지진의 소리는 크고 무서웠어요. 저는 눈을 꼭 감으며 어린 시절 예전에 일본을 강타했던 끔찍한 지진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제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순간은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동생을 꼭 안으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매번의 흔들림마다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었고 이게 혹시 더 나쁜 일의 시작이 아닌가 걱정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그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작은 기념품 상자를 꽉 쥐며 떨고 계셨어요. 그 상자는 더 좋았던 시절의 기억을 간직한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흔들림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야?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용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밖엔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언젠가는 이 모든 순간, 모든 소리, 모든 광경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고 다짐했어요. 나중에 우리의 이야기를 후세에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온 세상이 흔들렸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끔찍한 순간이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직도 거실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충격에서 떨고 있었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공기에는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희는 일본의 집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어떻게 떠날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야자키현의 집을 너무나도 사랑했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생각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아늑한 집, 좋아하던 장소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서는 이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두려움이 느껴지긴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희망의 빛도 보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강해지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셨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안전하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있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한국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뉴스에서 조금씩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안정과 안락함을 줄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자 한국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같은 가족들이 이미 그곳으로 이주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를 만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해서 어쩌면 이 새로운 곳이 저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우리는 일본에서 그리워할 것들, 예를 들어 좋아하던 공원이나 친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주하는 데 따른 어려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풍습을 이해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도전도 함께 이야기했어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일본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모두 느꼈어요. 그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약간의 설렘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을 믿기로 했어요. 저 자신에게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용감해지며 다가올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저희 가족은 일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몇 안 되는 소지품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제 심장은 엄청 빠르게 뛰었어요. 작은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며 깊은 슬픔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던 옛 생활의 추억들도 가득히 생각났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밝은 불빛과 분주한 소리들이 모든 것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어요.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긴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붙은 안내판들은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있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직 무서웠지만 공기 속에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체크인을 마친 후 우리는 밖에 주차된 비행기들이 보이는 큰 창문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부모님 옆에 앉아 배경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오고 가고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집을 떠나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서 저는 큰 용기를 얻었고 한국에서 잘 적응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곧 비행기에 탑승할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 계단을 오르면서 제 머릿속은 참 많이 복잡했어요. 승무원들이 일본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로 우리를 환영해 주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날아오를 때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드디어 무서움에 떨던 일본 땅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가에 얼굴을 대고 앉았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광활하고 미지의 세계 속에 있는 작은 모형처럼 보였어요. 하늘은 맑았고 태양은 밝게 빛나며 마치 저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듯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고 새로운 희망도 느꼈어요. 우리는 과연 새로운 땅 한국에서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 한국 공항에서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저는 가족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매끄러운 포장 도로 위를 걷는 매. 걸음마다 마치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이야기에 발을 들여놓는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였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형형색색의 간판,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익숙한 풍경과는 달랐지만 이곳에는 뭔가 아주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한 아늑한 카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따뜻한 차와 달콤한 간식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카페의 아늑한 분위기 덕분에 새로운 이곳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동네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나이든 여성분이 다가와서 도움 필요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주셨어요. 그분의 다정함 덕분에 당황하고 있던 저는 금방 안심이 됐어요. 제가 한국어를 많이 못하지만 그분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시고 학교에서 배운 간단한 단어들도 사용해 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저는 분주한 거리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친절한 여성분 덕분에 이곳 사람들인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도움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음식 향기가 가득한 재래시장을 방문했어요. 가판대에는 알록달록한 과일, 채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향신료들이 가득했어요. 한 친절한 상인분께서 달콤한 떡 샘플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의 밝은 인사와 다정한 행동 덕분에 더욱 안심이 되었고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선사해 주었어요. 저는 공원에서 흘러나오는 지역 음악, 이웃들끼리 나누는 소박한 인사, 그리고 사람들의 다정한 예절 속에서 한국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어요. 처음에는 수줍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눈 농담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 적응이 더욱더 수월해졌어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만이 아니라 친근한 사람들이 모여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서서히 한국 땅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들은 제가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저는 매일매일을 희망과 호기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새 집에 자리를 잡은 후 저의 현지 적응 첫걸음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어와는 전혀 다른 소리들 때문에 긴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매 수업이 흥미로운 퍼즐을 푸는 듯한 기분이었고, 어느새 낯설던 소리들이 익숙한 단어들로 변해갔어요. 말하기, 읽기, 쓰기를 연습하면서 하루하루 자신감이 쌓여갔어요. 수업 시간에는 일본에서 온 다른 학생들과 현지 한국 친구들도 만났어요. 우리 모두 어설픈 실수에 함께 웃고 예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날 중 한 한국인 친구가 어려운 단어를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 그림을 보고 저도 웃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배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 자신이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억지로 오게 된 곳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해가는 제가 될 수 있는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고향이 그리워 미야자키현의 조용한 거리가 생각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날엔 예전 친구들에게 전화해 새로운 경험들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문화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배웠고, 이곳에서 경험한 친절 덕분에 어디에 있든 그곳 사람들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사용해야 해서 도전적이었어요. 어떤 손님들은 제가 언어를 바꾸는 걸 보고 놀라셨지만, 많은 분들이 웃으시며 노력한 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한 칭찬이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도전과 배움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온 낯선 소녀가 아니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교훈과 마주쳤던 따뜻한 사람들을 통해 이 새로운 세상이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두려움은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새로운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친근한 동네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새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벽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햇빛이 모든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이 집을 집처럼 느껴지도록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이 보였어요. 가족의 따뜻함이 제 주변에 가득 느껴졌고, 오랜만에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한국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일과 공동체에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보게 되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깔끔한 재래시장을 지나가면 상인분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반겨주셔서 마치 제가 이곳에 속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때때로 저도 시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물건을 옮기거나 여러 과일과 채소의 이름을 한국어로 배우기도 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반 친구들이 제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제가 일본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한국의 풍부한 전통과 축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저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함께 한국과 일본의 음식, 음악, 게임이 어우러진 작은 축제를 계획했어요. 그 시간은 기쁨과 단합의 시간이었고, 저는 그런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기뻐서요. 또한 저는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도 계속했어요. 매일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응대할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어떤 손님들은 제 여정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 손님이 유희 씨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어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는 바깥 세계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제 안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움도 보게 되었어요.
두려움 또한 극복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소속감과 공동체, 그리고 희망의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 결국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해준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한 걸음이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 새로운 집은 단순히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꿈이 피어나는 곳,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두 번째 가족을 만났고 그 공동체는 제 삶을 따뜻함과 우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채워주었어요. 지금도 저와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의 멋진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